저 이제 정책 세션 마지막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안위의 정찬동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정찬동 위원님께서는 지진과 그에 따른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지질학과에 있는 장찬동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만 있었다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이게 원자력 쪽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지진에 관련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원안위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최근에 그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 뭐 허가 문제 이런 거에서 소송당한 적이 있어요, 원안위가. 그래서 그거를 항목을 이제 법적 쟁점 사항을 이제 정리해 보니까 지진 및 지질이 제일 과반수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지진 지질이 원자력 안전과 상당히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인데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구나, 법적에서 이런 거를 판단하는구나, 이런 어떤 막중한 무게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진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많고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뭐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분야예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는 대상이니까 그것에 대한 공포감은 뭐 엄청난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뭐 지진이 발생해서 원전이 붕괴된다든지, 지진 해일이 발생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일 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이런 건 누구나 인간이면 다 가질 수 있죠. 저도 이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으면 풀고, 뭐 다 같이 모르면 서로 어떻게 고민해보고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자, 지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 속에 이렇게 깨진 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단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단층을 따라서 양쪽에 이제 땅이 어긋나면서 움직이면은 그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는 곳에는 반드시 단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층이 있는 곳에서 지진 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층은 죽어 있는 단층도 있고 어떤 단층은 활동하는 단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쪽에서는 부지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단층들은 활동성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단층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진은 엄청나게 크고 어떤 지진은 굉장히 작고 뭐 이렇게 차별적으로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지진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얼마만큼 넓은 면적이 미끄러졌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층이 크고 넓은 면적이 있는 곳이 존재하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을 건데 역단층, 정단층, 중앙이동 단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단층이 어떤 거냐면 요게 이렇게 단층이 있을 때 여기에 땅이 한쪽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단층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진 세기가 큽니다. 그래서 넓은 단층, 역단층 그런 곳이 있는 곳에서 지진이 크게 납니다. 왜 이렇게 역단층에서 이렇게 지진이 크게 나냐면 중력을 거스르면서 이거 돌을 갖다가 이게 땅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넓은 단층, 역단층 전 세계에서 이게 보면은 그런 데는 뭐 흔히들 이제 많이 알겠지만 태평양을 감싸는 이런 곳에 큰 단층, 역단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 7, 8, 9 뭐 이런 지진들이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알래스카,
남미,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최근에 지진이라는 큰 지진이라는 것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연변부에 있지만 그만큼 큰 지진이 안 나죠. 자, 제가 이제 빨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3시 반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노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 슬라이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진의 규모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언론상에서 많이 이제 나오니까 압니다. 지진 규모 2, 3,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큰 지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인류가 느낀 제일 큰 지진은 9.5 지진입니다. 남미의 칠레에서 1960년대에 일어났고요. 우리가 친숙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거 2011년도에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인류 역사상 4번째 큰 지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지진 많이 일어나는데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게 이제 5.8, 5.5 이 정도 되고요. 참고로 뭐 여기서 보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그 위력이 이 정도 되는 거고 규모 6 정도. 자, 규모가 하나씩 증가된다고 위력이 그만큼 그대로 고수준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 4는 규모 2보다 2배 센 지진이다.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 옆에 에너지랑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숫자들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3은 규모 2보다 약 30배 높습니다. 30배 센 겁니다. 규모 4는 규모 3보다 30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4는 규모 2보다 30 곱하기 30, 900배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증가하는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모 8, 9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위력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거꾸로 규모 2보다 30배 작은 지진은 규모가 1이죠. 규모 1보다 30배 작은 지진은 규모 0입니다. 규모 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규모 0보다 또 30배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규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또는 측정할 그러한 능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쉐일가스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아주 작은 지진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규모 마이너스 2까지 현대 인류의 기술은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 작은 지진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어떤 법칙 같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운데 여기 두 선이 있는데 여기 그 폭이 전 세계 지진 1년간 지진 발생 횟수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규모 2는 전 세계에서 1년에 100만 번 정도 일어납니다. 규모 3은 10만 번. 0자가 하나씩 줄어들죠. 규모 4는 10,000번. 뭐 이런 식으로 규모 하나가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횟수가 10분의 1씩 줄어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모 4가 한번 일어나려면 규모 3인 지진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 3 정도 지진이 한 10번 정도 났는데 규모 7 지진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진학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텐버그 리히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거꾸로 내려가시면은 규모 2인 지진이 이제 전 세계 100만 번 일어나면은 규모 1인 지진은 1000만 번, 규모 0인 지진은 1억 번, 규모 마이너스 1인 지진은 10억 번 일어나죠. 1년간에. 그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번 예를 들면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 지진이 잘 안 발생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런 걸 패턴을 보면은 지진이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는 곳에 큰 지진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작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줘야 큰 지진이 또 한 번씩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캘리포니아 이쪽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패턴을 이용해서 지진 재해도라는 것을 미국은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진 많이 일어나는 곳, 여기는 지진 안 일어나는 안전한 곳, 뭐 이렇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보면은 일본 엄청나게 지진 많이 일어나고 한반도는 뭐 지진 청정 국가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규모 5 이상을 이제 넣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된 있는 지진 많이 날 곳, 향후 30년 내 지진 발생 확률이 100%인 곳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어느 지점에서 그 지진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 전문가들도, 세계 전문 선진국도. 그게 우리 인류의 지금 수준입니다. 극복해야 될 것이죠. 자,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한국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자, 한국의 지진입니다. 놀랍습니다. 딱 언뜻 보기에 놀라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규모 2부터 이제 작성해 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규모 2는 굉장히 퍼런 것도 되게 많죠. 규모 3 때는 이제 그 연두색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규모 5는 볼까요? 규모 5대는 빨간색인데요.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규모 6인 지진이 하나쯤 여기서 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규모 6대 정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어디 몰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뭐 우리 한반도 내에 다 나니까요. 한때는 여기 강원도 쪽에는 지진 잘 안 나는, 여기 괜찮네? 이거 지금 40년간 지진 기록이거든요. 이제 한 뭐 100년 더 지나면 여기도 다 채워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는 굉장히 땅이 오래돼서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층들이 많은 거죠. 큰 단층은 없어요. 작은 단층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지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표에서 보이는 우리가 지질 조사를 통해서 얻는 단층 자료고, 이건 볼품 없는 거지만 제 연구 결과입니다. 땅 속에도 이렇게 단층이 있는데 더 복잡합니다. 땅 속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지진의 규모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원자력 쪽에서는 규모보다도 진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땅 위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이 얼마나 크냐 중요한 거거든요. 지진 자체의 규모보다도. 왜냐하면 지진은 굉장히 깊은 곳에서는 어느 깊이까지 일어나냐면 670km 깊이에서까지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 지진은 아무리 커도 지표까지 전달되면서 다 이제 솟아나니까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위력, 이것이 진도인데요. 이게 더 원자력 쪽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규모보다. 자, 진도를 갖다가 우리가 수치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제 중력 가속도 기준을 하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는 980cm/s 제곱. 이걸 너무 기니까 이제 980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중력 가속도는 1000갈 정도 됩니다. 1000갈. 그러니까 0.1G는 한 100갈 정도 되고요. 신고리 4호기는 내진 설계가 0.3G니까 한 300갈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경주 지진이 여기서 일어났을 때 그것의 흔들림을 정도는 여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 느낀 거랑 경주 지역이 느낀 거랑 전혀 다르죠. 당연히 그 지진에 가까운 데서 일어난 그 지진을 더 여기 사시는 분이 더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규모보다도 진도로 우리가 하는 걸로 지금 모든 원안위 회의라든지 이런 데 보고자료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0.3G가 어떻게 중력 가속도 대비해서. 자, 미국의 지진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서해안, 서해안, 저 캘리포니아 쪽에 엄청나게 지진 많고요. 여기는 굉장히 안정된 거고, 하얀색인 건 뭐 지진 청정 지역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한 10년 살다 왔습니다. 근데 아주 극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한 6년 살고, 여기 한 3년 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이 이런 위험한 곳에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살 때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 황량한 데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인구 밀도는 이쪽이 더 높습니다.
이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다. 이게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습성일까요? 이게 무슨 그 자연을 재해를 극복하고 거기서 서바이벌을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지진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곳 이런 곳에서 인간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동쪽을 보면은 여기는 약간 파란색인데 여기도 굉장히 안정된 곳입니다. 버지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지진 거의 안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2011년도에 버지니아에서 규모 5.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경주 지진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다라고 생각할 적이 있었는데 경주 2016년도에 경주 지진 5.8 딱 일어나니까 얼마나 떨렸습니까? 근데 버지니아 지진은 경주 지진보다 파괴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진 발생 심도가 얕았어요. 그래서 집에 벽도 무너지고 뭐 이런 거 깨지고 사람들 다 나와서 웅성웅성하고 뭐 이런 걸 겪었습니다. 뭐 이제 SNS 같은 데서 이런 농담식으로 우리 집 뜰에 의자가 넘어졌다, 뭐 컵이 넘어졌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뭐 SNS에 엄청난 그런 뭐 음모 이론, 뭐 정부가 이러냐,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2011년도에 이런 게 있었고 2016년도에 경주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우왕좌왕 이거 진짜 안전한 거냐? 그러면서 뭐 정부가 경보 그거를 뭐 늦게 했다느니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많이 했죠. 그만큼 연습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진보다 더 빨리 경보가 이제 전화기로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약한 지진은 그렇지만 이 진짜 어마어마한 지진들은 뭐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고베 지진 1995년에 7.0 고베 지진은 뭐 고가도로가 다 휘어질 정도로 올 초에 한번 또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내진 설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아무리 흔들려도 그냥 안 무너지게 해놓은 걸 봤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통째로 아파트 같은 게 이제 넘어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액상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땅이 질퍽질퍽해져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이게 포항 지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안 무너져서 그렇지. 자, 이건 멕시코의 7.5 지진, 1985년도에 멕시코 시티의 지진, 뭐 엄청나게 처참하게 그리 말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저는 여기 뒤쪽에 있는 건물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될 동안 이 뒷 건물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살아남았을까? 이게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진 설계죠. 자연 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내진 기술이죠. 그런 걸 해서 하는 것에 약간의 좀 시선이 갔습니다. 자, 이제 지진 해일 볼까요? 일본에서 우리가 TV에서 일본 지진 때 이런 거 넘어오는 거 이제 많이 봤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검은색일 줄 몰랐습니다. 바다가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뚫려오고 막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지진 해일은 이제 쓰나미라고 일본 말인데요. 쓰나미라고 하는 건데, 그 바다에서 이게 역단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단층, 넓은 단층 그런 것이 지진이 일어나면 출렁해가지고 이제 너울이 이제 들어오면은 지진 해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후쿠시마 이게 지진 해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진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원자로의 해수가 침범해가지고 거기서 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터진 거죠. 자, 요 표지는 뭐 상식을 위해서 쓰나미 위험 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로 같은 데서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은 쓰나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국제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표하기 위한 규약 기준이 있습니다. 지진 규모 7.5 이상이 발생해야만 경보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7.5. 7.5 이하에서도 물론 해일이 있지만 인간한테 별로 경보 때릴 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내니까 7.5 이상만 경보를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두 번 일어났습니다. 지진 해일이 1983년하고 1993년.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일본의 서쪽에 동해 쪽의 끄트머리에서 7.8, 7.7 이런 지진에서 너울이 져가지고 이제 쭉의 지진해일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한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인간은 피하면 되겠죠. 아쉽게도 여기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뭐 직접적인 원인인지 뭐 발을 헛디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많은 이제 재산 피해를 했는데,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그 주로 여기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넘치면은 문제인데, 그 부지가 이 경험에 의하면은 2m 또는 3m보다 더 높으면은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보다 2, 3m 위에 이상으로 있으면은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1983년에 일어났으니까 1993년, 2003년도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었는데 여태 그 이후로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모르는 것이 많지만 제가 그동안 그 지진 관련된 연구에 투자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던 것이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부처 지진 단층 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안위도 들어와 있고요. 행안부도 하고 과기부. 그래서 이제 원안위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그 활성 단층 조사 지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표토층으로 덮여 있는 흙으로 덮여 있는 단층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 활동성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원전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40년 정도 되면 끝난대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2021년도에 끝납니다. 그때 이제 많은 거를 자료를 얻어서 우리가 원전 내진 설계 기준 뭐 이런 것들 이게 같이 해가지고 다시 재평가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두 개 다 연구를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상청에서 하는 거는 그 지표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그 단층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땅 속에 지하 단층 속도 구조 통합 모델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지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 물론 100%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원안이 6개월간 그 회의 참석하면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저기 지리산 쪽에 있는 지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원자력 발전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포항 지진,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미치느냐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경주 포항 지진이 이미 일어났고 그거의 여파가 아무 여기에 안정 정지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보적 차원에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막 어느 날 밤에 술 먹고 대충 그린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신문에다 내가지고 이게 이렇더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그냥 막 그린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견딜 수 있는 그 내진 설계 기준이 0.3G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기준을 넘게 하는 지진이 어느 정도에서 일어나면은 문제가 될 건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좋겠죠. 그래서 0.6 이상의 지진이 요 구역 안에서 일어나면 이거 문제가 된다. 또는 0.7 멀리 있는 건 더 커야 되니까요. 0.7 이상인 것이 요 구역 안에 되면 요 원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러한 거를 대충 알고 있으면
뜬금없이 저쪽에 있는 데서 뭐 규모 5, 6 이런 게 일어나도 여기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우리가 마음을 미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접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구라는 것은 절대 조용한 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지진들은 수십억 번씩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원전은 평화롭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원안위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 그런 것을 최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질학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또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장찬동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번 정책 세션 잘 이끌어주신 김호철 위원님, 김재영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정책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요.